안녕하세요. 오후의 음악 조정입니다. 얼굴 표정 못지않게 사람의 기분을 여과 없이 나타내는 게 있죠. 바로 목소리인데요. 이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더라고요. 요즘 한참 신이 나 있는 사람은 싱글벙글 목소리도 웃고 있고, 요사이 부쩍 속을 끓이고 있는 사람은 입꼬리가 축 처져 있는 얼굴처럼 목소리에서조차 언짢은 표정이 느껴지는데요. 그러고 보면 목소리만큼 사람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도 드문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물론 기분에 따라 목소리의 밝기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내가 내는 목소리에 따라 나는 물론 상대방의 기분까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목소리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한 톤 높이고 기분 좋은 대화 나눌 준비 되셨나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최고는 사랑의 설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기분까지 상큼해지는 노래 여행 스케치의 왠지 느낌이 좋아였는데요. 왠지 느낌이 좋은 1월 5일 화요일 오후의 음악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기분에 따라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반대로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기분까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방학이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쩍 많아지셨죠. 아무래도 하루 종일 복닥복닥 지내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 목소리로 기분을 여과 없이 드러내시기보다는 이 반대로 목소리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 보시면 보다 화목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왕이면 살갑고 다정한 목소리로 마음 전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오후의 음악 찾아주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 나눠 볼게요. 음 강달중 님 "네 준비됐어요." 라는 네 저희가 기분 좋은 대화 나눌 준비되어 있는지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김혜선 님 "안녕하세요. 따뜻할 때는 스모그가 있어 나쁘더니 추우니까 그래도 공기는 깨끗하니까 감사하네요." 라는 사연인데요. 그렇죠. 예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다가도 이 스모그가 심해질 때면 이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안은정 님 "오늘은 시간 맞춰서 들어오려고 타임 맞춰 놓고 있었어요. 겨울방학한 아들이 DVD 시청 중이라 오늘은 좀 한가하거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후의 음악 가족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사연 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은정 님께는 아로니아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창희 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날은 차가워도 하늘은 참 예쁜 날이네요. 오늘도 머리를 식혀주는 노래와 말씀 잘 듣겠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고맙습니다. 오스칼 님, 정희 님 오늘은 많이 춥네요. 마음 상태에 따라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가라앉고 하죠.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요. 라는 맞습니다. 모두들 사연 감사하고요. 오늘도 4시까지 저희 오후의 음악과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사람 그 노래에서는 새해를 맞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전 국립암센터 원장 유근영 서울의대 박사를 모시고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유근영 교수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그리고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최고의 질문 남겨주신 분께는 특별히 저희가 마련한 선물 3종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또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서울 광화문 미로 스페이스에서 상영 중인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라스트 탱고 관람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후의 음악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 들어오셔서 성함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인생 최고의 음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추억의 노래가 있기 마련이죠. 내 인생의 음악이랄까요? 음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직접 선곡해온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 그 노래. 오늘은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 국립암센터 원장 유근영 서울의대 박사와 행복의 가장 기본 요건이죠. 건강에 대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의대에서 교수로 있는 유근영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죠. 근데 새해 앞두고 감기로 고생이 좀 많으셨다고요? 어떻게 오늘은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예, 연말에 일정을 좀 소화하느라고 무리를 했더니 감기가 잠깐 왔는데요. 네. 이젠 뭐 회복했습니다. 뭐 푹 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의대 교수님께서도 이 감기는 피해 가실 수 없네요. 그렇네요. 연말에 스케줄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이 새해를 맞아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왜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걸까요? 예,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네. 실제 우리 몸속에서는요, 어떤 병이 잠재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잘 안 나타나고요.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가 병이 있는 걸 모르거든요. 아,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사고 방식이 네. 뭐 이렇게 미리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뭐 미리 대비하게 되어 있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막상 일어나면은 이제 그때 부랴부랴 이렇게 왜 일어났는지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이 유비무환이라는 이 말을 아예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꼭 닥치고 맞습니다. 나면은 그렇게 느껴지죠. 앞서 유근영 박사님께서 전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내셨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 박사님께서 35년 동안 한결같은 목소리를 강조해 오고 계신 게 있죠. 바로 암 예방입니다. 이렇게 암 예방에 앞장서게 된 남다른 계기가 있으시죠, 교수님? 예, 예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학창 시절에 사실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어요. 아. 38년 전쯤 되는 일입니다. 음. 저는 그때 의과대 학생이었는데 당시 뭐 저희 대학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병원이었는데도 네. 어머니 병을 치료할 변변한 약도 치료법도 음. 없다는 게 상당히 한스러웠었죠. 음. 당시 어머니가 54살이셨는데 돌아가셨고 살아계시다면 지금 뭐 92살쯤 되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지금 만약에 어머니가 똑같은 병에 걸리신다면은 지금은 뭐 80% 이상 완치를 시켜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숫자를 볼 때마다 좀 더 한스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평생 암을 예방하는 그런 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러셨군요. 사실 이 암은 성인 셋 중에 한 명이 걸릴 정도로 그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또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병이 됐는데요. 이 박사님 평생 동안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써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방보다 가장 좋은 치료는 없을 텐데 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어떤 대표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네. 암이 왜 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왜 걸리는지는 주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연구해서 알아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의 그 장기나 조직이라는 게 뭐든지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혹은 또 네. 원래 주어진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해 버리면은 음. 그러면 암에 잘 걸려요. 폐암이나 네. 위암, 뭐 간암 이런 경우에는 뭐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음. 짜고 탄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무슨 어떤 바이러스에 많이 오랫동안 감염되면은 이제 과도하게 음. 감염이 돼서 잘 걸리는 거고 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이 낳고
엄마 전무기고 이런 그 여성의 출산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 아. 그럴 때 잘 생겨요. 네. 그래서 암은 사실 본인의 조그만 노력으로 암을 그 예방할 수도 있고 막을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게 이제 담배를 안 피는 거, 또 음. 골고루 음식을 잡수시는 거, 네. 예방 접종 뭐 요것만으로도 사실 한 음. 70 내지 80%의 암을 네.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교수님 아직 감기 끝이라 약도 드셔서 목이 마르시죠? 물 좀 드시면서 편안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요즘 건강검진 받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 받는 게 정말 유쾌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염려도 되고 그런데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이 또 건강검진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은 조기 발견으로 상당히 높은 치료율 또 완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맞습니다. 네네. 그 암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네.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자라나요. 음.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그 불안한 마음에서 일반인들은 그 조기 발견에 잘 응하지를 않으세요. 아. 근데 실제로 왜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조기 발견 그 건강 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고 여쭤보면은 난 건강하니까 음. 뭐 암에 선고받는 게 좀 두려워서 그런다. 뭐 음. 검진법을 그 믿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아. 하시고 그러는데 음. 대부분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할 때 받으셔야 되고요. 또 네. 암에 선고받는 게 아니라 암은 이미 이 한 70%는 완치를 시킬 수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의 그 네. 의료 수준으로 보면은. 음. 그래서 어차피 나이가 들으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올 것이면은 빨리 음.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나아요. 네. 암은 예방이 가능한 거고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음. 이런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 빨리 암이 자기 상태를 확인하고 그거를 피하지 말고 네 잘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그 사람 그 노래 전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이 암 역학 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데요. 서울의대 유근영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 볼게요. 이 첫 번째 곡으로 영화 미션 중에서 가브리엘스 오보에를 선곡을 해 주셨어요, 교수님. 음. 예, 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저도 봤습니다. 네. 아마 저 보면서 신께서 아마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자꾸 일깨워주는 그런 음악이라고나 할까요? 아. 제가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음악을 들으면은 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하고 네. 그런 명곡 같아요. 학생 시절에 어머니 암 잃고 참 힘들었고요. 음. 또 암 연구, 예방 뭐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많이 힘들었는데 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저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연유가 있는 곡이네요. 우리나라 암 예방에 가장 큰 공로를 세웠다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서울의대 유근영 박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 주었던 곡. 그래서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준 곡이죠. 들어보시죠. 가브리엘스 오보의 영화 미션 OST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교수님, 이 곡을 선곡해 오신 그런 이유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오랜만에 저도 듣는데 참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힐링이 되네요, 네, 곡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엔 음악 조정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만나고 계시고요. 화요일 코너 그 사람 그 노래 오늘은 유근영 박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반가운 사연들 좀 만나볼게요. 정선재님, 목소리도 미남이시네요. 네, 오늘 소리에 대해서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더니 또 미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우리 정선재님께는 고전 5 미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한혜리님, 유근영 교수님을 오후엔 음악에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사명과 너무 잘 어울리는 선곡입니다라는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라는 사연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혜리님 감사드리고요. 고전 5 미니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조담비님 교수님 30년 넘는 연구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는 사연 주셨는데 네 어떤 순간이셨어요, 교수님?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 같은 거를 저희들이 잡아냈을 때 그럴 때가 가장 아, 그 음, 기쁘고 행복하고 또 제 음, 자신 사명을 제가 음, 이렇게 저, 느끼시게 네, 하고 되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음. 되는 순간들이죠. 그러시군요. 우리 조담비님께도 고전 5 미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경숙님, 박사님 선곡이 너무 좋아요. 지금 듣는 순간 눈물이 나네요. 라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이경숙님,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정화님, 아들이 사춘기 시작하는데 온 식구가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건강, 정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암의 원인이라죠. 라는 사연 주셨어요. 커피 6종 세트 선물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2012년이죠. 이 드디어 대한민국 내에서 이 암 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펼쳐 오셨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 해온 연구는 이제 역학 연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인간에서 어떤 요인이 음, 암의 원인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거를 직접 아, 측정해서 연구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암에 안 걸리신 건강하신 분들 또 되게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몇만 명 이렇게 되시는 분들을 설문조사도 하고 또 혈액 검사도 하고 또 그분들의 그 건강한 혈액을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렇게 10년 이렇게 이상 관찰을 하면은 이제 어떤 병이 생기게 되고 병이 네. 생기는 분들은 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음, 이런 병이 생겼느냐 하는 거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네, 네. 그 연구를 올해 한 20년 동안 했어요. 네. 그 결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예를 들어 뭐 짠 음식을 먹으면 뭐 위암이 많이 걸린다. 음, 뭐 비만하면은 사망하기 쉽다. 뭐 네. 특정한 어떤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뭐 위암의 원인이다. 음, 엄마젖을 먹이면은 유방암이 예방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린 말들이 사실은 그런 그 연구에 근거한 것들이고요. 네.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용돼서 국민들에게 음, 전해지니까 암 발생이 줄어드는데 네. 기여를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교수님, 조금 전에 그 역학 연구에서 말씀하실 때, 무려 10년.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달 내지는 1, 2년에 되는 게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에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또 암 예방에,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때 정말 보람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8년까지 또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지내시면서 이 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침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네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암이에요. 암이죠. 예, 네. 암이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데 음. 하루에 한 200명 정도 돌아가세요. 굉장히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암 때문에 음. 생명을 잃고 계시고 그래서 음. 이런 그 국가에서 이런 그 우리는 인적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인데요. 네. 우리 인간 자본이죠. 우리 교육받은 국민들이 가장 훌륭한 자원인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96년경에 국가가 좀 나섰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암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조기에 발견하자 암은 음. 그런 이제 국가암 조기 검진 사업이라는 거를 96년에 시작을 하는 그 계획을 세우게 돼요. 네. 그런 결과가 꽤 우리나라의 그 특히 우리나라 병원의 그 진단 치료 능력이 세계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해서 음. 암의 소위 생존율이라고 그래요. 암에 네. 걸리셨다가 치료받고 완치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까지 네. 이 상당히 많은 끌어올리셨네요. 많은 암의 환자들의 음. 생명을 이제 그 음. 소중한 생명을 저희들이 잃지 않게끔 선진국 수준으로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암 환자 수가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는 이제 의료비의 문제, 치료 시설의 문제 이런 그 부담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래서 2006년이죠. 네. 2006년도 들어서부터는 제2기 뭐 암정복 관리 사업 이런 거를 시작을 하면서 음. 그러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암을 좀 선제적으로 네. 예방해야 되겠다. 막자. 음. 이런데 이제 그 네. 정책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고 그때 이제 제가 많이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만 음. 그런 결과가 이제 2012년도에 들어서니까 비로소 우리나라 국민에서 암이 감소.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아. 그래서 그땐 정말 음. 저희들도 굉장히 그러셨겠어요. 기뻐하고 아. 우리들이 그렇게 그 암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싸움을 음. 했는데 이제 네. 조금씩 가닥이 잡혀가는구나 하는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기분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참 이 유근영 박사님의 이런 연구 활동은 국제 사회에서도 기여를 했는데요. 이 아태 암 예방 기구라고 있는데 거기서 사무총장을 10년간 맡아오면서 이 한국의 우수한 국가 암 관리 제도를 아시아 각국에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아시아를 위해 한평생을 이바지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당시 불모지와 같았던 이 암 예방에 앞장서 오셨잖아요. 그로부터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수님. 근데 현재 이 박사님 뒤를 이어서 암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이 후배나 제자분들은 얼마나 계실지 궁금해요. 이건 끊임없이 또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우리나라에 좀 암을 예방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저는 미국 예일 대학에서 좀 공부를 했고요. 네. 일본 암센터에서도 연구 생활을 하면서 이 후배들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 특히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이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후배들이 좀 많이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지금까지 뭐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한 40여 명의 석박사 음. 학위생들을 제가 배출을 했고 이분들이 지금 암 예방의 최전선에서 아, 아주 열심히 음.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제 지도 학생들 외에도 뭐 제 음. 강의나 저와 공동 연구를 하면서 네. 최전선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은 뭐한 수백 음. 명 음. 이상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부분 뭐 대학의 교수로 계시든지 뭐 국가연구원에서 네.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또 해외에서 진출해 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암 연구에 대해서 아까 승리라는 표현을 제가 잠깐 했는데 정말 제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말 전쟁, 암과의 전쟁에서 동지애를 느끼시는 그런 소중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평생 암 예방을 위해 연구를 하고 또 논문을 발표하고 참 외로운 과정이었겠다 싶은데 그때마다 힘이 돼준 사람들이 있으시죠? 저는 돌이켜 보니까요 상당히 행운아였던 것 같아요. 좋은 아, 스승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어떤 의학의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또 방황을 할 때마다 음. 참된 의사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던 그런 음.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예를 들어 의사 중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도 있지만 사회나 국가를 치료하는 의사도 필요하다. 이런 네. 지침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음. 논문은 전쟁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논문을 써라. 음.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병원에 앉아서는 환자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 음. 질병을 예방하려면 지역사회로 가야 된다. 음. 지역사회로 뛰어들어라. 네. 이런 그 지침을 주신 분도 계시고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와서 살아오는 음. 과정에 아주 중요한 네. 그런 말씀을 주신 분들의 네.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죠. 네. 돌아보면 참 저도 그렇지만 인생의 어떤 구비구비마다 좋은 분, 잊을 수 없는 저를 이끌어주는 그런 분들 만난다는 건 참 아까 말씀대로 복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음악 한 곡 더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곡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음.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를 선정을 했어요. 네. 이 노래는 뭐 저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세상이 매우 힘들고 또 음. 어렵고 또 삭막하더라도 아직은 아름답다. 음. 포기하지 말자. 네. 불행 중에서도 기쁨을 찾자. 이런 그 메시지를 주는 음악이라고 저는 항상 들으면서 생각을 했고요. 네. 특히나 암에 걸리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 메시지를. 네. 왜냐하면 암은 예전에는 선고받았다 그랬는데 선고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음. 암 환자의 70% 이상이 이제 완치되고 음. 조기 발견을 하면은 뭐 95% 이상 다 완치되니까 암에 걸렸다고 해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 노래가 주는 메시지처럼 네. What a Wonderful World를 위해서 이렇게 좀 살아가시면 라는 그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택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죠.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 교수님께서도 옛날 생각 많이 나시는지 이렇게 잘 듣고 계시네요. 오늘 그 사람 그 노래 초대 손님 유근영 박사가 두 번째로 선곡해 온 곡이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였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엔 음악의 화요일 코너 그 사람 그 노래. 오늘은 암 역학 및 관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죠. 서울의대 유근영 박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 박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평소 뵈면서 느꼈던 것처럼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참 음악에 대한 이해 또 애정이 상당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쉴 새 없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음악에 참 의지하셨구나 싶거든요. 이 박사님에게 그런 면에서 음악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그 음악을 즐겨 듣게 된 계기 뭐 이런 거죠. 네. 글쎄 저희는 저희도 사실은 청바지 통기타 세대죠. 네. 폭송, 팝송 이런 거 들으면서 의과대학의 그 지독한 공부에서 좀 탈출도 하고 뭐 여유로움을 좀 느끼면서 마음도 달래고 뭐 이러는 데에 그 음악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또 네. 사실 그때 저희 세대는 정치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우울하고 복잡하고 뭐 그런 시절이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 뭐 친구들하고 다방이나 음악 감상실 이런 데 가곤 했죠. 그 시절 글쎄 음악들이 주로 뭐 송창식 씨, 뭐 김민기, 이장희, 소유석 뭐 이런 분들 네. 대중 폭송 가수가 활약하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또 유난히 그 외국 팝송을 참 좋아했어요. 네. 특히 비틀즈나 사이먼 앤 가펑클, 피터 폴 앤 메리, 뭐 마마스 앤 파파스 뭐 이런 등등의 노래는 사실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줄줄 외워요. 네. 노래도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 그런 그 특히나 외국 팝송은 저희들한테는 그때는 뭐 이렇게 문명이나 이런 그 정보가 별로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네. 외국의 특히 서양의 문명이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네. 그런 스승이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음. 제가 미국에서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미국 친구가 네 영어 발음이 참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아마 내가 옛날에 팝송을 좀 흥얼거리면서 배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말을 배우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왜 영어 배우고 더 쉽게 이해하려고 팝송 많이 듣고 막 특히 외국 영화 많이 보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교수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글쎄 음악을 왜 사랑하는지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선 노래를 들으면 즐거워요. 네. 즐겁고 또 친구들과 하고 이렇게 즐거움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 음. 제자들하고도 뭐 사실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노래방 가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도 아주 좋고 혹은 또 외롭고 슬프고 그럴 때는 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도 되고 음. 복잡한 일상에서 탈출도 되고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실제 그 병원에서는요. 네. 암 환자 치료하는데 음악요법을 쓰기도 해요. 음. 상당히 그 환자의 그 치료 경과나 네. 예후가 좋은 것으로 음.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네. 음악은
우리 생활이자 또 사회에 공헌도 하고 병원에도 공헌하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노래는 누구에게나 정말 즐거움을 주는 감성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노래가 유산소 운동이래요. 가장 좋은. 그래서 그렇죠. 예, 노래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폐활량도 좋고 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시 반가운 사연들 좀 만나고 갈게요. 장지은 님. 한국의 암 예방 의학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수님의 끊임없는 노력에 예, 감동되는 오후입니다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아, 이런 사연 들으시니까 보람되시죠, 아유, 교수님? 네, 네, 아주 기쁩니다. 네, 4490님, 박혜민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암 예방에 공헌해 주신 것이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암 예방에서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교수님, 네, 답 좀 해주세요.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암이 생기고 또 어떻게 예방하면 되고 하는 그런 연구가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우리 후배분들이 우리나라 암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아,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 주신 4490님께는 예, 커피, 비타민, 그리고 영양크림 이렇게 3종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행복한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청취자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교수님. 그 저희 선조님들이 남기신 말 중에 저희한테 중요한 그 교훈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넘치는 것은 못 미치는 것보다 못하다 뭐 이런 네, 말이죠. 네, 네, 저희 병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은 이 말이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나치게 혹사하거나 과도하게 좋지 않은 물질에 폭로하거나 제가 연말에 그렇게 무리한 좀 일정을 소화하는 거 이런 게 다 그 그래서 감기 들으셨죠? 감기가 걸린다거나 뭐 암도 똑같아요. 어, 암도 담배를 이렇게 오랫동안 피우신다거나 음, 지나친 뭐 음주, 지나친 그 육류 섭취, 그 너무 칼로리 너무 좀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신다거나 음, 그래서 비만, 뭐 과체중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게 음, 전부 이게 사실은 건강에 나쁜 습관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게 이제 암의 그 원인들이 되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다 나타났어요. 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당한 우리 뭐 중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적당한 수준의 음식, 편식 없는 고른 식이 습관, 적당한 운동, 적정 체중 뭐 우리 아는 얘기들이죠. 그런 네, 그것을 개인이 유지한다는 게 역시 당뇨, 고혈압, 음, 만성병, 뭐 우리 네. 특히 암 이런 걸 예방하는 데는 가장 그 좋은 지름길이에요. 예, 그런 음. 부분들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맞아, 맞아 하시면서도 내가 왜 못 지켰을까? 이제라도 잘 지켜야지. 예, 신년에 저희가 그런 마음 가지시라고 우리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근데 이 암 예방 의사로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 그런 궁금해져요. 네. 글쎄 참 어렵고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네요. 저, 저 자신도 과연 제가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어떨 때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이런 그 자문을 해볼 때가 많은데요.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먼 데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음, 자기 주변과 자기 자신 또 어떤 가치가 있는 그 주변의 환경 이런 데서 오는 게 행복이지 않는가. 근데 행복하려면은 음, 결국은 건강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건강이 네. 우선이고 음. 건강을 해야 그다음에 남을 위해서도 살고 음. 건강을 이 해야 또 사회에 기여도 하고요. 음. 그래서 저는 건강이 행복의 가장 그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남한테 무엇을 베풀어 줄 시기가 이미 됐고 충분하고 넘었고 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이 아니라 주변의 분들도 사랑을 하고 못 음. 사는 국가나 주변의 불행한 이웃들 음.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재능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네.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음. 그러려면은 우선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건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맞아요. 정말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덕목인 것 같아요. 나누고 더불어 살고 예, 그런 속에서 저희가 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이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암 예방을 위해서 힘써 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앞으로의 활동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 뭐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학생 때 그런 뭐 의료 봉사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 최근에 좀 제가 시작하고 있는 일은 이제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조금 경험이 부족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제 우리의 경험을 좀 이렇게 나눠주고 네. 정보도 제공해주고 같이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그 향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아시아 각국에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그 APOCP라고 하는 암예방 기구의 이제 사무총장을 맡아서 네. 한국이나 뭐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이미 뭐 상당한 수준에 가 있는데 음. 아직도 그런 수준에 가지 못한 많은 그 아시아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국가에 되게 자문도 해주고 또 사회적인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저의 그 앞으로의 그 길이 여정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소명이죠. 네. 정말 큰 틀에서 이 암 예방 예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의 박사님이 계시기까지 늘 박사님을 응원하고 또 힘이 돼 주었던 사람이 있죠. 네. 이럴 때 그냥 예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교수님 정말 마음속에 있는 거 한번 털어 놓으세요, 신년에. 그 뭐 좀 쑥스럽습니다만 제 평생의 반려자 제 아내한테 저는 항상 배우고 고마워하고 음. 또 존경하고 뭐 이러면서 살고 있죠. 사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도 제 네. 아내를 생각하면서 제 아내를 가장 잘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를 준비했어요. 네.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아내도 겨울에 태어났고 음. 또 눈처럼 맑고 깨끗하고 그런 음. 사람입니다. 네. 마침 그 지난 성탄절 날이 네. 60회 생일이었었어요. 비록 네. 며칠 지나가긴 했지만 그 저희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그럴까요? 그 네. 겨울아이라는 노래를 좀 제 마음을 실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모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생방송을 통해서 속에 간직했던 마음을 전해 주시니 참 좋습니다, 보기가. 그러면 교수님 이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음.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일하느라고요. 사실 네. 가정을 잘 돌보지도 못하고 음. 밤과 낮 없이 그냥 뛰어다니고 뭔가 뭐 이뤄내지 이러는 압박감 같은 것 때문에 아. 가정을 잘 못 돌본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잘 이해를 해주고 사랑으로 좀 덮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고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외국에 뭐 못다한 일이 좀 있어서 돌아다니느라고 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이 남편이자 아빠를 좀 이해를 해주고 감싸주고 여전히 사랑해주는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네요. 아 네. 좋습니다 교수님. 괜히 박수를 쳐 드리고 싶네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람 그 노래 초대 손님 유근영 박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이종용의 겨울아이.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오늘 유근영 박사와 함께한 그 사람 그 노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박사님 오늘 정말 반가웠고요.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의 음악 조정희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그 사람 그 노래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을 모시고 직접 선곡해온 음악들과 함께 인생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 그 사람 그 노래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후엔 음악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샤인앤샤인에서 천연 한방 화장품, 문화가 있는 커피클럽 가비앙에서 커피 6종 세트, 비타민 뱅크에서 치오블 칼슘 앤 마그네슘, 행복나무에서 아로니아 건강과즙, 말글담에서 아로마 테라피 3종 세트,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3종 세트, 서울 광화문 미로 스페이스에서 영화 라스트 탱고 관람권, 카카오 페이지에서 최고의 고전을 5분 영상으로 만든 고전 5 미닛을 선물로 드립니다. 현명한 농부는 엄동설한 속에서도 뺨끝을 스치는 바람에서 다가올 봄 기운을 느끼면서 쟁기를 챙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그 사람 그 노래의 초대 손님이었죠. 유근영 박사님께서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와 함께 저희 오후의 음악 가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암 예방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제자와 후배들에게는 난생 어유곡, 불이무인 불경복. 나는 깊은 계곡에서 피어 있음에 아무도 보아주는 이 없어도 그 향기를 잃지 않는다. 이 말씀도 남겨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그래서 좀 더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오후의 음악에서 준비한 끝곡은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올게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